네. 요즘에 자동화나 AI 혹은 챗GPT와 같은 키워드들이 되게 많이 이제 화두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버블을 통해서 저희가 그런 이제 AI 이 접목하는 서비스를 간단하게 만들어 보면 좀 좋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미니 강의를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번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버블과 챗GPT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쉽게 연동할 수 있는지를 배우시게 될 거고요. 제가 다른 이제 어떤 영상들을 좀 보게 되면은 버블을 이제 챗GPT와 연결할 때 실제 API 연동을 이제 많이 하는데 뭐 사실 API 연동을 해도 되긴 하지만 저희 앞전에 제가 간단하게 강의를 찍은 것 중에 제피어라고 하는 걸 통해서 API 연동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가 버블과 챗GPT를 제피어를 통해서 한번 서비스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서비스를 만들어 볼 건지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리면요. 우선 간단한 번역 서비스인데요. 요거는 버블을 통해서 만들었고, 챗GPT를 통해서 번역이 되는 겁니다. 제가 한국어로 바꾸고 영어로 한 다음에 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 라고 입력하고 번역하기를 이제 누르게 되면은, 영어로 아마 번역이 될 겁니다. 자, 네, 잘 되죠? 그리고 제가 이 포스트잇에다가 이런 식으로 잘 안 보이실 건데 이 포스트잇에 뭔가 글자가 적혀져 있거든요. 이 글자 적혀져 있는 거를 한번 제가 핸드폰을 가지고 한번 찍어가지고 여기에 있는 텍스트를 추출해가지고 한번 번역까지도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제 핸드폰에 있는 사진을 방금 전에 찍었고 제 맥북에다가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하고요. 자, 그럼 맥북에 제가 가져와 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첨부하기를 눌러서 방금 전에 가져온 이거를 넣어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번역을 해볼 건데 어, 메모장에 있는 내용을 영어로 해석해줘. 번역하기. 한국어로 적혀져 있거든요. 그러면 정확하게 한국어로 인식하고 영어로 번역까지 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가 코딩을 할지 모르더라도 너는 너만의 서비스를 만들 수가 있어 라고 답변을 해줬습니다. 제가 이렇게 방금 전에 제 책상에서 찍은 사진이거든요. 글씨가 좀 못 났네요. 어쨌든 이렇게 여러분들의 이런 이제 이 사진 안에 있는 텍스트를 인식한다든지 또는 뭐 이런 텍스트뿐만이 아니고 이 사진 안에서 특정 사물을 인식하게끔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챗GPT가 정말 다양한 기능들이 있다 보니까 챗GPT를 연동을 해서 한번 버블로 간단하게 서비스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이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서 버블을 처음부터 한번 켜보도록 할 건데요. 자, 버블을 제가 이제 메인으로 들어와서 앱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트랜슬레이션 서비스라고 할까요? 그리고 이런 영어 번역 서비스뿐만이 아니고 GPT를 활용하면은 되게 다양한 기능들을 이제 구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서비스를 만들어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선 만들기 버튼 눌러가지고 이렇게 들어오도록 하고요. 스킵 어플리케이션을 해서 제가 튜토리얼은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저희가 진행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이번 강의는 이제 여러 가지 페이지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한 페이지에서만 간단하게 만들어 볼 거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챗GPT를 활용한 내용이다 보니까 요 내용 안에서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이 페이지가 지금 컨테이너 레이아웃이 fixed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이제 컬럼으로 바꿔주도록 하고요. 디폴트 우리 가로 사이즈를 1200으로 해서 이 캔버스 크기를 조금 더 늘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아마 1200 픽셀만큼 좀 늘어났을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우리가 이 바탕화면의 색깔을 좀 변경해 주려고 하는데요. 참고로 제가 이 보고 있는 이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이 바깥의 색깔을 이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이렇게 찝어서 다시 이렇게 찝어서 딸깍하면은 이게 색깔 코드가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거든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크롬 브라우저에서 이런 컬러 피커라고 하는 거를 검색해 보시면은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헥스 코드라고 하는 컬러 코드를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고 난 이후에 우리 어피런스 같은 경우는 이제 뭔가 보여지는 부분을 말을 하죠. 그래서 여기다가 헥스 코드를 집어넣고 이렇게 넣게 되면은 화면이 아까 똑같은 색깔이 되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 레이아웃을 컬럼으로 뒀는데 저희가 가운데 정렬로 좀 맞추기 위해서 센터로 이렇게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먼저 우리가 틀부터 잡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룹을 이렇게 하나 넣도록 하고요. 네, 그룹을 넣은 다음에 저희가 이 그룹 같은 경우에는 콘텐츠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fit with 컨텐츠를 풀어주고요. 맥스 위스를 1200으로 하고 그 다음에 높이를 540으로 넓히도록 하고요. 어피런스에서 얘는 백그라운드 스타일을 컬러로, 플랫 컬러로, 그다음에 흰색으로 바꿔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이 모서리를 제가 조금 둥글게 만들기 위해서 라운드니스를 5 정도로 설정하고 그림자 효과를 주기 위해서 섀도우 스타일을 아웃셋으로 바꾼 다음에 블러 처리를 조금 해줄게요. 30. 근데 너무 그림자가 강하니까 여기를 한 40% 정도로 줄여서 이렇게 하고 한번 미리 보기를 눌러보도록 할까요? 오른쪽 상단에 눌러보면은 이렇게 됐네요. 실제로 사용자들이 보는 화면은 이 뒤에 있는 디버그 모드라고 하는 이 부분은 없애고 보는 거니까 없애고 보면은 이제 이렇게 나오고 지금 얘가 1200 픽셀이 되겠죠? 가로 사이즈가. 그러면 이게 이제 이 가운데로 와야 되니까 가운데로 오기 위해서는 이 그룹 컨텐츠를 레이아웃을 눌러서 레이아웃은 위치죠. 호라이저널 얼라이먼트를 센터로 맞춰주면은 세로 고침 눌렀을 때 센터로 맞춰주게 됩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여기서 좀 더 그룹을 더 만들어야만 하는데요. 그룹을 이렇게 안에다가 더 넣고 얘는 그룹 A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저희가 fit with 컨텐츠를 풀어주시되 맥스 위스를 50%로 제한을 주게 되면은 이 콘텐츠, 그룹 콘텐츠의 50% 크기만큼 가로 사이즈가 정해지게 되고, 그 다음에 그룹 콘텐츠의 수평으로 이렇게 배열을 시킬 거니까, 우리가 이 그룹 콘텐츠를 컬럼이 아닌 로우로 바꿔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그룹 A를 저희가 버티컬 얼라이먼트를 쭉 펼쳐주도록 하고요. 제가 언제 한번 이런 이제 뭐라 하죠? 뭔가 이 사람들한테 보여지는 그런 프론트 디자인과 관련돼 있는 부분을 한번 정리한 영상들을 좀 찍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처음에 이런 게 되게 헷갈리거든요. 뭐 컨테이너 얼라이먼트를 뭘 했을 때 어떻게 바뀌고 그리고 뭐 패딩이 무엇이고 이런 것들이 처음에는 좀 어렵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막 포기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익숙하지 않아서 그렇지 하다 보면은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거든요. 익숙지 않아서 그렇지. 자, 어찌됐든 이렇게까지 하고 저는 이제 첫 번째 강의니까 좀 틀만 잡고 잠깐 이제 마무리를 할 건데요. 우선 여기다가 제가 그룹을 좀 하나 더 넣도록 할게요. 그룹을 이렇게 넣어서 얘는 그룹 패드라고 하고 인 헤이트를 60으로 fit with 컨텐츠를 이렇게 풀어주고요. 그 다음에 패딩을 안쪽 여백이죠. 12, 12, 24, 24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아래에다가도 제가 이번에 그룹을 똑같이 복사해서 요 그룹 A 안에다가 페이스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요 요소 이름은 그룹 헤드 카피라고 되어 있는데 그룹 바디라고 하고요. 예, 그룹 바디는 fit hate 컨텐츠를 쭉 풀어주면은 이렇게 바뀌게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그룹 헤드 안에다가 텍스트를 넣을 건데요. 텍스트를 이렇게 넣어서
우선은 제가 여기 언어 선택이라고 하고 레이아웃을 눌러서 자, 여기서 그룹 헤드를 눌러서 레이아웃을 눌러서 컨테이너 얼라이먼트를 이렇게 센터로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언어 선택을 선택한 다음에 이 폰트 굵기랑 크기를 좀 키워줘 보도록 할 건데요. 얘는 18, 너무 큰가요? 16 정도로 하고 굵기는 700 정도로 바꾸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옆에 저희가 아이콘을 둬도 되긴 하는데 우리 예전에 제가 그 앞전에 다른 강의 찍을 때 한번 알려드렸던 건데 BB 코드를 활용하면은 아이콘 요소를 하나 더 두지 않고도 쉽게 이런 아이콘 요소들을 가져오실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 사이트를 알려드렸던 적이 있는데 이 사이트로 제가 들어가서 이렇게 들어가서 홈에 들어가서 이렇게 들어가서 자, 여기서 제가 다운이라고 검색하면은 아마 여기에 요 요소를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를 이렇게 복사를 해서 제 페이지로 다시 와서 여기 옆에다가 넣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네, 텍스트 형태로 아이콘이 그려지죠.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 그룹 바디에 멀티 인풋이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넣도록 하겠습니다. 멀티 인풋은 멀티 인풋 A라고 되는데 플레이스홀더는 않는 말이니까 없애주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레이아웃을 눌러서 위스를 풀어주시고 미니스는 지워도 되고 fit hate 컨텐츠도 풀어주도록 할게요. min hate도 없애주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 멀티라인 A가 들어가게 되는데 멀티라인 A가 보면은 이렇게 이제 외곽선이 있어요. 그래서 멀티라인 A의 요소를 저희가 외곽선을 좀 없애주도록 하겠습니다. 넌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여기 아래에다가 우선 먼저 버튼부터 만들어 볼 건데 버튼을 이렇게 가져보도록 하고요. 버튼을 가져올 때 저희가 플랫 컬러가 지금 설정이 되어 있는데 넌으로 바꾸고 폰트 컬러를 기본 텍스트 색깔로 바꾸고 사이즈는 14, 그 다음에 굵기는 500, 그 다음에 라벨 이름은 번역하기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외곽선도 좀 설정해 주면 좋겠네요. 외곽선은 아래 내려가 보면은 솔리드로 바꿔서 텍스트 색깔로 바꾸되 투명도를 한 70% 정도로 주면은 좀 더 줄까요? 70%가 아니고 한 40% 주면은 좀 더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 그룹 바디 안에 멀티라인 A랑 이제 번역하기가 들어갔는데 그룹 바디를 눌러서 레이아웃에 갭을 좀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6 정도를 갭을 설정하면은 떨어지시죠? 16 크기만큼. 네. 자, 이렇게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이 그룹 헤드에 아래에 선을 좀 그려주면 좋을 것 같아서 선을 제가 그릴 건데요. 우선은 이 모든 외곽선을 다 그릴 건 아니고 특정 아래 선만 그릴 거라서 define each border independently 이걸 눌러서 아래 버텀에다가만 솔리드로 바꾸고 그 다음에 여기를 EB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연하게 선이 그려지죠. 그 다음에 그룹 A의 옆에다가도 똑같이 외곽선을 그려줘 볼게요. 이번에는 똑같이 누른 다음에 light에다가 똑같이 EB 그러면은 옆에 그려지게 되겠죠. 근데 이게 모르고 이렇게 나가게 되었네요. 네, 됐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해놓고 보게 되면은 우선 이렇게까지 해놓은 상태가 되겠네요. 여기 오른쪽에는 지금 비어져 있는데 이 왼쪽에 있는 내용들을 나중에 다 완성한 다음에 붙여넣기 하면 되니까 우선 여기까지 잠깐 쉬었다가 그 다음에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시간
한번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전까지는 여기까지 이렇게 만들어 놓았고, 여기 왼쪽에 있는 그룹 A를 이렇게 드롭다운을 닫고요. 이거를 카피해서 그룹 콘텐츠 안에다가 넣으면 되겠죠? 여기다가 오른쪽 마우스 우클릭해서 페이스트 해도 되고, 혹은 여기. 그러니까 어쨌든 그룹 콘텐츠가 이렇게 딱 찍히면 됩니다. 그래서 페이스트를 하면은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요. 아까 그룹 콘텐츠를 저희가 레이아웃을 보면은 로그로 해놨기 때문에 요거랑 요거랑 이렇게 수평으로 정렬이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얘는 그룹 A 카피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룹 B라고 바꿔보도록 하고요. 여기서는 버튼이 필요 없기 때문에 이렇게 재보도록 하고, 멀티라인 A라고 되어 있는데 얘는 멀티라인 B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해놓으신 상태에서 대충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이제 이렇게 그렸으니까 세로 고침을 누르고 한번 보도록 하면은, 자, 여기까지 완성이 되었네요. 그러면 우선은 언어 선택을 이제 눌러서 뭔가 선택할 수 있게끔 해야만 하는데, 자, 언어 선택을 할 때에는 저희가 데이터를 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옵션셋을 가지고 저희가 언어를 만들어 놓을 건데요. 옵션셋에 대해서 이제 간혹 가다가 이제 여쭤보시는데, 옵션셋은 말 그대로 이제 라이브러리와 같습니다.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어떤 데이터가 있다고 하면은 그런 것들을 요 클라우드에 저장해 놓는다라고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은데요. 옵션셋의 줄임말로 OS라고 하고, 저는 언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다가 이제 뭐 한국어, 영어, 일본어, 또 뭐가 있죠? 뭐 스페인어, 또 독일어, 중국어, 이렇게 한 6가지 정도를 넣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디자인으로 넘어와서 제가 이 언어 선택 요 2가지의 요소 이름을 좀 바꿔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스타트 텍스트라고 하고요. 얘는 엔드 텍스트라고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저희가 그룹 포커스라고 하는 틀을 가져올 건데요. 컨테이너 유형에 보면은 이제 그룹 포커스라고 있는데, 이 그룹 포커스를 가져와서 이렇게 한번 그려보도록 하고요. 그룹 포커스는 항상 레퍼런스를 설정해 줘야만 합니다. 레퍼런스가 방금 전에 저희가 이 스타트라고 하는 텍스트 요소 이름을 이렇게 선택해 보면은 이 아래로 바로 내려가죠. 그 다음에 이 그룹 포커스를 저희가 좀 사이즈를 키워줘 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맥스위스는 320, 그 다음에 민 헤이트는 140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그룹 포커스 안에다가 그룹을 하나 더 넣어서 저는 그룹 이너라고 하고, fit with 컨텐츠랑 fit hate 컨텐츠를 풀어줘서 그룹 포커스 A 크기만큼 그룹 이너를 이렇게 틀을 하나 더 안에다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안쪽 여백을 24, 24, 24, 24 이렇게 설정해 보도록 하고요. 이 안에다가 저희가 리피팅 그룹을 줄 건데, 근데 그룹 이너에 24는 조금 큰 것 같아요. 18, 18, 18, 18 이렇게 할게요. 자, 리피팅 그룹 A. 리피팅 그룹은 이제 그룹이 연속으로 들어오는 건데, 리피팅 그룹은 무조건 데이터 소스를 연결해 줘야만 합니다. 그래서 옵션셋 언어로 하고, 여기에 우리가 옵션셋 언어 방금 전에 만들어 놓은 거 모든 언어 데이터를 다 가져올 것이다 라고 하고요. 로우 개수는 우리가 2개, 컬럼을 3개로 할까요? 그 다음에 레이아웃을 눌러서 fit with 컨텐츠랑 fit hate 컨텐츠를 풀어주고 min with min hate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리피팅 그룹은 항상 구분선이랑 외곽선이 설정되어 있는데, 구분선은 none으로 바꾸고 외곽선도 none으로 바꿔서 이렇게 투명해 놓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바꿔보도록 하고요. 이 리피팅 그룹에다가 저희가 텍스트를 바로 넣어 보도록 할게요. 텍스트를 이렇게 넣어서 텍스트에 insert dynamic data를 누르게 되면은 리피팅 그룹에 의해서 데이터가 연계되어서 나오게 되죠. 이렇게 해놓고요.
다음에 가운데 정렬로 바꾸고 레이아웃을 눌러서 얘도 가운데 정렬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리피팅 그룹 안에서 이 컨테이너 얼라이먼트를 센터로 맞춰주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안에 들어와 있는 텍스트가 조금 크기가 13, 굵기를 600으로 바꾸면 더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변경을 하도록 하고요. 이 그룹 포커스 A를 이제 이 언어 선택을 누르면은 이게 보여지도록 할 건데, 자, 언어 선택 누르면은 우리가 이걸 보여줄 수 있게끔 하려고 하면은 워크플로우를 만들어야만 하겠죠. 그래서 add 워크플로우를 누른 다음에 여기에 토글이라고 하는, 토글이 이제 엿안는 거를 말하는 거거든요. 토글 포커스 그룹 A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놓은 상태에서 한번 새로 고침하고 보도록 하면요. 이렇게 보이게 되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보여지게 되는데, 우리가 이 그룹 포커스 A에 그림자를 좀 더 주면 좋을 것 같아서 그룹 포커스 A에 우선 라우드니스를 5로 설정을 하고 그룹 이너도 5로 설정을 하고 그룹 포커스에다가 제가 섀도우 스타일을 아웃셋을 주도록 하고요. 블러는 30, 네. 그 다음에 투명도를 한 40 정도로 바꿔서 스프레드 레디어스를 1로 설정해서 어떻게 바뀌는지를 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런 식으로 조금 더 괜찮아졌죠? 근데 글씨 크기가 좀 작은 것 같네요. 글씨 크기를 좀 더 키워볼게요. 글씨 크기를 15로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너무 클까요? 네, 괜찮은 것 같네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그룹 포커스가 이 언어 선택과 조금 더 떨어지면 좋을 것 같아서 이 그룹 포커스 A를 누르면은 탑, 오프셋 탑이라고 하는 게 이제 위에 있는 레퍼런스 엘레먼트랑 좀 떨어지는 거라서 요거를 한 8 정도를 떨어뜨리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됐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스테이트를 설정할 건데요. 스테이트를 우리가 설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스테이트를 설정할 공간이 필요한데, 스테이트는 보통 페이지 단위나 최상단, 그러니까 위계질서상에서 최상단에 해당하는 요소에다가 이제 부여를 하는데, 보통은 이제 페이지에다가 한꺼번에 스테이트를 많이 설정하기 때문에 저는 스테이트를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참고로 이제 이런 스테이트와 관련해서 제가 예전에 이제 강의 여러 가지 찍은 거 놓은 거를 이제 보시게 되면은 아마 스테이트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드리긴 했지만 사실 처음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한 번 더 설명드리면은 스테이트 같은 경우에는 어떤 데이터를 임시적으로 보관하고 있는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컨테이너, 우리의 데이터를 임시적으로 가지고 있는 컨테이너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인덱스 페이지에다가 저희가 스테이트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이 작업 창에서 I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여기 커스텀 스테이트를 만들 수가 있는데, 스테이트 네임을 저는 뭐라고 할 거냐면 우선은 스타트 랭귀지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옵션 셋 언어로 설정하도록 하고요. 디폴트는 없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저희가 이거를 누르면은 요 요소를 누르면은 add workflow를 해서 set state를 해서 state에 방금 전에 저희가 만들었던 이 state 안에다가 저희가 요 언어를 이렇게 값을 설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그룹 포커스 A를 꺼주고 언어 선택으로 되어 있는데, 언어 선택이 이 스타트 랭귀지가 설정되어 있다고 하면은 이 텍스트를 바꿔줄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컨디셔널은 조건이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이 인덱스 페이지에서 스타트 랭귀지에 뭔가 있다고 하면은 is not empty면은 뭔가 들어져 있다는 얘기죠. 들어가져 있으면은 텍스트를 바꿀 건데, 뭘로 바꿀 거냐면 언어 선택이 아니고 우리가 이 스타트 랭귀지, 인덱스 페이지에 스타트 랭귀지로 바꿀 거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해놓은 상태에서
한번 새로 고침을 하고 어떻게 된 건지를 보면은 지금 언어 선택이잖아요. 영어를 누르면 영어로 바뀌죠. 근데 이걸 누르고 나서 요 그룹 포커스는 닫아주면 좋으니까 우리가 이 텍스트 워크플로우에서 한 단계를 더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텍스트를 눌렀을 때 이제 톡을 나오고 요거죠. 요거 우리가 아까 그 언어를 선택했을 때 이 텍스트를 눌렀을 때 스테이트가 설정이 되고 그 다음에 하이드라고 하는 기능을 사용해서 숨긴다. 뭐로 숨길 거냐면 그룹 포커스 A를 숨긴다 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하고 영어 누르면은 영어가 설정이 된 거고 우리가 이 뒤에 아까 전에 디버그 모드는 true라는 걸 쓰게 되면은 이제 디버깅 창이 활성화가 되는데 제가 여기서 영어를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인스펙트를 눌렀을 때 이 페이지에 이거 한 번 더 눌러야 돼요. 이 페이지에 설정되어 있는 스테이트 값이 지금 현재 영어라는 거를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죠. 당연히 영어가 아니고 만약에 이거를 다른 거로 바꾼다면은 영어가 아닌 일본어로 바꾼다면은 인스펙터를 다시 한번 눌러서 인덱스 페이지에 설정되어 있는 스테이트 값이 일본어다. 그래서 일본어라고 하는 이 데이터를 임시적으로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거는 나중에 이제 활용을 할 건데. 자, 그러면서 스탑 한 번 더 눌러서 닫아주도록 하고, 그리고 디버그 모드, 이 뒤에 있는 부분은 지워서 사용자들이 실제 보는 화면으로 다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여기에서 데이터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타입으로 들어오셔서요. 이제 이 데이터를 제가 트랜슬레이션이라고 하는 데이터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할 거고요. 이 트랜슬레이션 데이터 안에는 이제 뭐가 들어가 있어야 되냐면 우선은 스타트 랭귀지 우리가 옵션 세서로 만들었던 그 언어 중에서 선택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속성을 하나 만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end language 옵션 셋 언어로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input은 이제 뭔가 입력을 하겠죠. 프롬프트를 작성하겠죠. 텍스트니까 텍스트로. 그 다음에 프롬프트 작성해서 챗GPT 통해서 데이터를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는 이제 아웃풋이니까 아웃풋이라고 하는 텍스트도 이렇게 넣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는 이미지 나중에 이제 이미지도 첨부를 해서 제가 첫 강의 때 보여드렸던 것처럼 그 이미지 안에 들어와 있는 뭐 텍스트나 이런 것도 인식하게끔 할 겁니다. 이미지는 이미지로 데이터 유형을 선택하시고 크리에이트를 만들어 주시면은 자 여기까지 잘 하셨고요. 이제 요 이후에는 저희가 이 버블에서 제피어와 챗GPT를 좀 이제 활용해야 되다 보니까 그 부분은 좀 뒤에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에는 이제 제피어를 연동하는 작업을 해볼 건데요. 우선은 플러그인을 하나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피어라고 검색을 해보시면은 이렇게 있고요. 제피어 인스톨을 해서 플러그인을 설치를 해주시고요. 그러면 이제 제피어에 저희가 들어가야 되는데 제피어.com 들어가서 로그인을 먼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제피어에 저희가 플러스 크리에이터를 눌러서 잽을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건과 이제 액션이 있죠. 조건은 버블에서 뭔가 데이터를 생성을 해서 챗GPT에다가 그 데이터를 던져주면은 챗GPT가 뭔가 프로세스를 거쳐서 다시 버블로 데이터를 던져줄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제 프로세스는 세 가지 단계가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트리거는 이제 버블에서 먼저 시작을 해야만 하겠죠. 버블. 그러면은 버블 계정을 이제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연결을 해주셔야만 합니다. 이제 브라우저 안에서 지금 버블이 있기 때문에 잘 연결이 됐고요. 트리거 이벤트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New Workflow 트리거 이벤트. 트리거 유형에서는 딱 하나밖에 안 나와요. 그 다음에 컨티뉴를 누르면은 이제 우리가 버블에서 만든 서비스가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하면은
제가 방금 전에 이 서비스 여러 가지 중에서 이 서비스를 좀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서비스, 트랜슬레이션 서비스, 앱 버전은 디벨롭먼트 선택해 주시면 되시고, 여기 이제 잽 아이디가 필요한데, 자, 근데 저희가 여기 보면은 이제 잽을 하나도 안 만들었어요. 그래서 add another 잽 트리거를 해서 여기를 트랜슬레이션이라고 트리거 이름을 바꾸고요. 트리거 타입을 트랜슬레이션으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트랜슬레이션이라고 한 다음에 이 트랜슬레이션 데이터를 제피어로 데이터를 이제 던져줄 거거든요. 근데 버블에서 뭔가 다른 외부 서비스로 데이터를 던져주기 위해서는 설정이 한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게 뭐가 필요하냐면 세팅으로 들어보시면은 API라는 공간이 있고요. API에 저희가 이거는 무료 버전에서 되지를 않아요. 안타깝게도 이제 스타터 버전으로 업그레이드를 시켜야만 하는데 업그레이드 투 스타터라고 이제 해보시면은 아마 처음에 이 스타트 투 위크 프리 트라이얼이라고 돼 있어가지고 첫 2주는 결제가 안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까지 처음에 하시고 다음에 2주 되기 전에 다운그레이드를 시키면 되기 때문에 뭐 따라오는 데 있어서는 비용을 내실 필요는 없어서 이렇게 따라오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스타터 버전으로 업그레이드가 되면은 뭐가 활성화가 되냐면 여기에 Enable Data API라는 게 보여져요. 여기 체크박스에 체크를 하고 그럼 뭐 보안 정책을 준수하여라 나오는데 알았다고 하고 저희가 이 트랜슬레이션이라고 하는 데이터를 던져주기 위해서 이렇게 체크 허용을 하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데이터 쪽에서 저희가 앱 데이터에 들어오시면은 저희는 여태까지 이 트랜슬레이션이라고 하는 데이터가 하나도 안 만들어져 있는데 하나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여기에 샘플로 하나를 만들어 볼게요. 스타트 랭귀지는 한국어, 엔드 랭귀지는 영어, 그 다음에 인풋은 안녕하세요 라고 하고 크리에이트를 하나 눌러서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고요. 자, 이렇게 만드셨으면은 이제 다시 제피어로 들어가셔서 잽 아이디에 리프레시 리절트를 눌러보시면은 이렇게 트랜슬레이션이라고 보이실 겁니다. API를 허용했기 때문에 이 잽이 보여지는 거예요. 컨티뉴를 눌러보시면은 이제 테스트가 필요한데 샘플 데이터가 있어야 테스트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테스트 트리거를 눌러보게 되면은 제가 방금 전에 그 데이터를 샘플로 하나 만든 이유가 이 테스트를 하기 위함이거든요.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 스타트 랭귀지 한국어, 인풋 안녕하세요, 엔드 랭귀지 영어 이렇게 나오죠. 자, 됐습니다. Continue with selected record 누른 다음에 그 다음에 어디다가 데이터를 이제 던져줄 거냐면 챗GPT죠. 그래서 챗GPT를 검색하시고요. 챗GPT도 당연히 이 로그인을 하셔야만 합니다. 근데 챗GPT는 처음에 이렇게 로그인을 하려고 할 때 API 키를 여기다가 집어넣어라 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 API 키를 꼭 집어넣으셔야만 하는데 Create API 키를 누르게 되면은 우선은 이 오픈AI에 로그인이 되어 있어야만 하고요. 로그인을 저는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들어오셨다고 하면요. 여기에 대시보드 쪽에 API 키라고 있습니다. API 키를 눌러보시면은 여기 Verify your phone number, 뭐 폰 넘버로 우선은 본인 인증을 한번 해야 되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인증을 한번 해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이 API 키의 이름을 써줄 건데요. 트랜슬레이션이라고 할게요. create secret key를 눌러서 이렇게 secret key를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 이 secret key를 복사하셔서 아까 전에 저희가 여기 API 키 쪽에다가 넣고요. continue를 누르시게 되면은 이 API 키를 통해서 챗GPT를 연동하시게 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액션 이벤트를 한번 눌러보시면은 정말 많은 액션이 있거든요. 저희가 할 거는 단순한 이제 컨버세이션인데 뭐 어떤 이미지를 분석해 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음성 데이터를 텍스트로 변환한다든지
또 뭐 나만의 어시스턴트를 만든다든지, 그 다음에 어떤 뭐 비정형화된 텍스트 사이에서 뭐 휴대폰 번호를 끄집어낸다든지 이메일 주소를 끄집어낸다든지 이런 내가 원하는 특정 키워드를 끄집어낼 수도 있고 되게 다양한 기능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뭐 이런 기능들은 여러분들이 필요한 거는 뭐 검색해 보시고 쓰시면 되실 것 같고요. 저희가 쓸 액션은 컨버세이션, 가장 기본이 되는 이 컨버세이션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누르고 나서 이제 컨티뉴를 해보시게 되면은 여기에 보면은 이제 GPT-4o, 뭐 3.5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GPT-4o로 설정을 좀 해보도록 하고요. 아마 유료 버전이신 분들은 GPT-4o 그냥 미니가 아니고 그냥 GPT-4o가 보이실 겁니다. 저는 지금 아마 무료 버전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걸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유저 메시지를 넣으시면 돼요. 유저 메시지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흔히 챗GPT에서 이제 뭔가 프롬프트를 작성할 때 넣는 부분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여기 또 아래 보시면 이미지도 넣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인스트럭션이라고 하는 거는 챗GPT의 아웃풋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기본 프리세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하나 우리가 좀 프리세팅을 해본다고 하면은 specially for translation이라고 할게요. 특히 번역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라고 저는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유저 메시지 안에다가는 이제 내용을 넣을 건데요. 여기 내용을 넣을 때에는 플러스 버튼 눌러보게 되면은 우리가 아까 전에 이제 버블에서 만들어진 데이터가 있었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 이렇게 input, end language, start language가 나오는데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여기 좀 이제 작성을 해볼 건데요. 뭐라고 작성할 거냐면 우선은 나는 현재 번역이 필요해. 번역받을 언어는 스타트 랭귀지가 되겠고 그 아래 띄고 번역될 언어. 좀 헷갈릴까요? 이렇게 보면 번역받을 언어? 네. 번역될 언어. 그래서 번역될 언어로 아웃풋을 수출해줘라고 그냥 써볼게요. 결과를 수출해줘라고 하고 뭐 좀 더 쓰실 수가 있어요. 어떤 특정 포맷을 정해준다든지 그다음에 번역할 내용을 이 옆에다 쓰면 되겠죠. 번역할 내용은 인풋 안에 들어간 내용이 될 거고요. 자, 우선 이렇게까지 해보고 여기서 제가 한번 컨티뉴를 해서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테스트 스텝 하면은 아웃풋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볼게요. 우선 번역할 내용은 안녕하세요이거든요. 그럼 보니까 fail 됐네요. 왜 fail 되었냐? 여기 보니까 트러블 슈팅을 한번 눌러볼게요. 네, 요게 제가 보니까 이 API를 연동하려면은 제가 봤을 때는 유료 버전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 챗GPT가. 그래서 제가 셋업으로 들어가서 좀 다른 계정에서 이거는 지금 제가 접속한 계정은 무료 버전이라서 좀 유료 계정에 있는 계정의 API 키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카피를 해서 이렇게 한번 가져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컨티뉴를 눌러서 모델을 보면은 모델이 다르죠. 이렇게. 그럼 챗GPT 4o 가장 최신 버전으로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바꿔서 컨티뉴를 눌러서 이번에 테스트 스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되었네요. 리플라이가 응답이죠. 헬로. 너무 간단한 인풋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긴 하는데 우선은 잘 나온 것까지는 확인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이 리플라이 결과값을 우리가 어디다가 보내줘야 되냐면 add 스텝을 하나 더 해서 버블에다가 보내주면 되겠죠.
버블에도 이제 액션 이벤트를 눌러보게 되면은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여기서 modify, 변경한다라는 거가 되겠죠. modify를 해서 continue를 누르고 앱 아이디는 아까 똑같은 서비스 해야 되니까 그다음에 이렇게 선택을 하고요. 데이터 타입은 translation. 그리고 우리가 translation이라고 하는 데이터가 지금은 아마 하나밖에 안 만들어져 있지만 나중에 여러 가지가 만들어질 수가 있잖아요. 그럼 그 중에 어떤 데이터인지를 정확하게 특정해야만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모든 데이터는 이렇게 유니크 아이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니크 아이디를 기반으로 저희가 특정할 건데요. 띵 아이디라고 이렇게 마우스 호버를 눌러보면은 버블에 이제 변경할 어떤 아이디 값을 넣으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어떤 특정 상수를 넣지 않고 변수를 넣을 거기 때문에 스태틱이 아니고 커스텀으로 바꿔서 요 버블에 요 아이디를 이렇게 가져오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되셨죠? 그다음에 아웃풋에다가만 이제 이 챗GPT를 통해서 전달받은 내용을 던져주면 되기 때문에 2번 워크플로우에서 저희가 리플라이로 나왔었던 이 값을 이렇게 hello라고 하는 값을 넣고 컨티뉴 누르고 그러면은 지금 저희 데이터에서는 아웃풋이 비어져 있는 상태죠. 그럼 제가 캔슬 잠깐 누른 상태에서 여기서 한번 텍스트 스텝을 눌러볼게요. 그러면은 우선 정상적으로 이제 잘 됐다고 나오고 여기서는 실시간으로 변경이 안 될 수도 있는데 아마 들어가 보시면은 헬로라고 이렇게 들어가져 있을 겁니다. 데이터가. 그래서 실제로는 데이터가 잘 들어가신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헬로라고 돼 있죠. 자, 그럼 됐습니다. 요거를 이제 다 완벽하게 마무리했으니 얘를 이름을 이제 뭐라고 지을 거냐면 잽 그다음에 translation without picture 첨부 사진이 없는 이제 잽으로 이름을 짓고 퍼블리싱까지 하면은 끝이 납니다. 이 스텝이 여러 가지라고 하면은 두 가지 스텝까지만 잽을 만들 수가 있고 프리 버전에서는 두 가지 이상의 잽이라고 하면은 그때는 업그레이드를 해야 된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스타트 프로 트라이얼을 누르셔야만 아마 여러분들이 실제로 버블에서 그거를 구현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29.99달러가 되기는 하지만 우리가 뭐 특정 며칠 동안은 또 트라이얼로 여러분들이 경험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이전에 또 끊으시면은 요금이 과금되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페이먼트를 결제 방법까지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퍼블리싱까지 해주셔야만 완벽하게 끝이 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카드까지 넣으셨다면은 스타트 트라이얼까지 하시고 백투 잽까지 하시고 네, 그러면 아마 퍼블리싱을 하셨을 때 정상적으로 발행이 되셨을 겁니다. 그럼 잽 눌러보면은 여러분들이 방금 전에 만든 잽이 이렇게 있으실 거고요. 네, 요 잽까지 확인이 되고 여기에 러닝 상태가 온 라이브가 돼 있으면은 되는 겁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버블로 돌아와서 한번 설정을 마저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앞전에 이제 이렇게 설정해 놓은 부분에서 기존에 있는 요 텍스트는 지금 워크플로우가 설정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이 텍스트를 눌렀을 때 이렇게 그룹 포커스가 토글로 내려오게 되는데 이 텍스트는 지금 설정이 안 돼 있죠. 그래서 이 텍스트를 지워버리고 이 텍스트를 저희가 마우스 우클릭을 눌러서 copy with workflow로 하게 되면은 이 텍스트에 걸려져 있는 워크플로우까지 복사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그냥 페이스트 하지 마시고요. 페이스트 위드 워크플로우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워크플로우가 함께 딸려오고 워크플로우가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에디트 워크플로우로 보이죠. 그 다음에 요거는 엔드 텍스트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는 스타트 텍스트라고 해주세요. 스타트 텍스트, 엔드 텍스트 요소 이름을 변경해 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 엘리멘트 트리 쪽에 보게 되면은 이 그룹 포커스 A가 이렇게 생성되어 있는데 요것도 copy with workflow를 해서 복사를 하시고요. 인덱스 쪽을 클릭하셔서 paste with workflow를 하겠습니다. 그럼 그룹 포커스 B로 설정이 되고 그룹 포커스 B는 레퍼런스를 start 텍스트가 아니고 end 텍스트로 해서 이렇게 각각 눌렀을 때 토글이 나올 수 있도록 설정해 주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또 해야 되는 거는 자, 이 텍스트를 눌렀을 때 에디트 워크플로우를 하게 되면은 그룹 포커스 A가 보여지면 안 되고 엔드 텍스트를 누르게 되면은 그룹 포커스 B가 보여져야 되겠죠. 그래서 그룹 포커스 B로 설정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해놓은 거를 한번 새로 고침을 해서 해볼까요? 한국어, 영어. 근데 뭔가 이상하죠? 뭐가 이상하냐면 지금 이걸 한국어로 바꿨을 때 얘도 바뀌죠. 그 이유는 이 엔드 텍스트를 눌러보니까 컨디셔널 쪽을 보게 되면은 우선은 인덱스의 스타트 랭귀지 요거는 엔드 랭귀지여야겠죠? 엔드 랭귀지가 설정되어 있지 않을 때 아무런 값도 없을 때 엔드 랭귀지로 보여주도록 하고 그 다음에 그룹 포커스 B에서 그룹 포커스 B에서 이 텍스트를 누르게 되면은 얘는 이제 스타트 랭귀지가 아니고 엔드 랭귀지로 바꿔주셔야 되겠죠. 그래야만 이렇게 눌렀을 때 따로따로 설정이 되겠죠. 따로따로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놓은 상태이고요. 저희가 앞전에 제가 조금 실수한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을 실수했냐면 저희가 이제 이 트랜슬레이션이라고 하는 데이터를 만든 다음에 이거를 제피어를 통해서 챗GPT에다가 데이터를 넘겨줄 예정입니다. 근데 챗GPT의 특징은 이제 받는 데이터 유형이 텍스트나 숫자나 이미지 이렇게 정형화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 옵션셋 데이터를 넘겨주지를 못해요. 그래서 지금 조금 이해 안 되시더라도 우선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는 이 엔드 랭귀지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우선 기존 거는 그냥 그대로 두고 제가 넘겨줄 데이터로 하나 만들 건데요. 엔드 랭귀지라고 하고 제가 텍스트라고 쓸게요. 앞에다가 텍스트 유형으로 바꿔주시고요. 그 다음에 스타트 랭귀지도 똑같이 텍스트 스타트 랭귀지 텍스트 유형으로 설정을 바꿔주세요. 자, 됐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잽도 기존에 있는 거를 한번 다시 만들게요. create를 눌러서 new 잽을 해서 좀 다시 만들 건데요. 트리거를 선택하셔서 기존에 한번 해봤으니까 이제는 조금 빠르게 해볼 건데 자, 근데 이걸 하기 전에 우선 테스트 데이터가 있어야 되겠죠? 네, 테스트 데이터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테스트 데이터를 먼저 만들고 하는 게 낫겠네요. 그러면 테스트 데이터를 어떻게 만들 거냐? 저희가 여기 이제 우리 번역하기 버튼 누르게 되면은 기존에는 관리자 페이지에서 텍스트 데이터를 만들었잖아요. 근데 저는 이 번역하기 버튼을 눌렀을 때 이때 create를 해서 바로 여기서 데이터를 만들어 줄 겁니다. translation이라고 하는 데이터를 만들어 줄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눌러서 여기에 스타트 랭귀지가 아니고 방금 전에 만든 텍스트 스타트 랭귀지에 그 다음에 엔드 랭귀지도 이렇게 설정하시고요. input 이렇게 세 가지만 데이터 속성을 채운 다음에 이 트랜슬레이션이라고 하는 데이터를 만들어 줄 겁니다. input은 우선 사람들이 이 안에 집어넣는 값이 될 거니까 여기 안에 집어넣는 값이 되겠죠. 그러니까 멀티라인 input A에 들어와 있는 값이니까 input은 멀티라인 input A에 들어가 있는 값. 그 다음에 스타트 랭귀지는 뭐가 들어가면 되냐면 우리 앞전에
제가 디버그 모드를 이렇게 켜보고 나서 제가 이거를 이렇게 한국어로 설정하고 얘도 일본어로 설정하게 되면은 이 아래쪽에 저희 디버깅 창이죠. 이게 디버깅 창에서 인스펙트를 이제 검사 버튼 눌러서 저희 페이지,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페이지가 인덱스 기본 페이지인데 인덱스 페이지를 이렇게 눌러보게 되면은 지금 설정되어 있는 값이 한국어랑 일본어가 설정되어 있죠. 이 텍스트, 한국어, 일본어, 이 텍스트를 저장시킬 거예요. 근데 이건 어디 있는 거냐? 지금 인덱스에 이 스테이트 값에 설정되어 있는 값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스타트 랭귀지는 인덱스 페이지에 현재 설정되어 있는 스타트 랭귀지의 디스플레이 옵션 셋이라서 이렇게 디스플레이로 보여지는 겁니다. 옵션 셋 같은 경우에는 옵션 셋의 특징이 이 옵션 셋에 대한 이름이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요 아래 있는 부분도 인덱스 페이지에 설정되어 있는 엔드 랭귀지 엔드 랭귀지, 스타트 랭귀지 순서를 헷갈리지 마시고요. 순서라고 하는 거는 이제 엔드 랭귀지 쪽에 스타트 랭귀지를 설정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네, 그렇게 스타트는 스타트로, 엔드는 엔드로 설정하시면 되시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제피어를 이제 한번 검색해 보시면은 트리거 제피어 잽이라고 나오게 될 겁니다. 이걸 눌러서 잽 thing이라고 나올 텐데요. 잽 thing이라고 되어 있는 거를 네, 이렇게 1번까지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새로 고침을 하시고요. 한국어, 영어, 너무 배고파. 번역하기 버튼 누르면은 그 데이터가 생기게 되겠죠. 그러면은 데이터 쪽으로 들어오셔서 앱 데이터에 들어가 보게 되면은 인풋 창에 너무 배고파. 텍스트, 엔드 랭귀지와 스타트 랭귀지 이렇게 다 설정이 잘 되어 있고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테스트 데이터가 생겼으니 우리 제피어 통해서 한번 잽을 다시 한번 만들어 볼게요. 버블 누르신 다음에 트리거 이벤트는 똑같이 설정하시면 되시겠고요. 앞전이랑 그다음에 저희 버블 계정 잘 선택하시고요. 네, 그다음에 컨티뉴 눌러서 앱 아이디는 여러분들 앱 아이디를 잘 검색하셔가지고 선택하시면 되겠죠. 잽 아이디도 이렇게 있으니까 클릭을 하고요. 컨티뉴를 하게 되면은 테스트 트리거를 했을 때 방금 전에 아마 저희가 너무 배고파 라고 이렇게 인풋 창에다가 넣었었잖아요. 그 데이터가 가장 최근 데이터로 나오게 될 겁니다. 이거 눌러볼까요? 그러면 이제 번역받을 언어, 번역될 언어, 번역할 내용 이렇게 나오죠? 자, 됐습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컨티뉴를 해서 챗GPT 검색하셔서 챗GPT에다가 conversation이라고 하는 워크플로우를 사용해서 네, 이 계정도 잘 연결되어 있는 거 보시고요. 만약 계정 잘 연결 안 되겠다 하면은 리커넥트라고 하시면 이거 누르시면 됩니다. 저는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눌러서 여기다가 이제 프롬프트를 작성할 건데요. 나는 현재 언어 번역을 하고 싶어. 번역이 필요한 언어. 번역될 번역할 내용. 그다음에 번역할 내용을 번역된 언어로 리플라이 받은 내용만 수출해줘. 네, 여기다가 서트 랭귀지. 이게 어느 때 이게 잘못 들어가거든요.
그러면은 그냥 이렇게 복사하셔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혹은 커서를 잘 놓으시면 돼요. 얘 약간 오류가 있더라고요. 영어. 커서를 한 2번 더 누르시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면 되시겠고요. 그 다음에 가장 최신 버전으로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도 다시 써야 되겠네요. 네. translation from 여기도 좀 써볼까요? from start language에서 또 뒤로 들어갔네요. 네, 이렇게 앞으로 들어간 걸 빼고 뒤로 들어가게끔 하고 to end language로 하면 되겠죠. 네, 그렇게 하시고요. 됐습니다. continue 해서 테스트 스텝 해서 그 다음에 이 뒤에 버블 선택하시고 modify 변경한다 데이터를 똑같은 앱 내에 있는 데이터를 변경할 거기 때문에 앱 아이디 똑같이 선택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트랜슬레이션 데이터인데 저희가 어떻게 트랜슬레이션 데이터를 찾아올 거냐면 커스텀을 눌러서 여기에 우리 고유 아이디가 있죠. 이 아이디 값을 가지고 찾아올 거다 보니까 이렇게 넣고요. 그 다음에 아웃풋으로 이제 데이터를 추가해 줄 건데 챗GPT에서 도출한 이걸 가지고 이제 아웃풋 데이터로 저장을 시켜 놓을 겁니다. 자, 그러면 테스트 스텝까지 하시고 그 다음에 퍼블리싱을 해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워크플로우에서 우선 여기까지 해놓은 상태에서 한번 새로 고침을 눌러보고 테스트를 해볼까요? 잘 되는지. 한국어, 영어, 왜 요즘 무슨 일 있어? 라고 쓰고 번역하기를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렇게 되면은 이제 요 데이터 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신 다음에 그러면은 여기에 자, 이렇게 번역이 되시죠. 네, 잘 번역이 된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이제 여기서 우리가 여기 멀티라인 인풋 B에다가 여러분들이 방금 전에 아웃풋으로 결과값을 받은 내용을 여기다가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럼 그걸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것도 스테이트를 한번 활용해 볼 건데요. 저희가 인덱스 쪽에 트랜슬레이션이라고 하는 스테이트를 이렇게 하나 만들어 놓았었죠. 네, 이걸 제가 지금 이 영상을 좀 몇 번 찍고 있다 보니까 기존에 만들었는지 안 만들었는지 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만약에 이제 안 만들었다 하면은 지금 만드시면 되시겠고요. 이거는 만드는 방법은 트랜슬레이션이라고 하고 저희가 트랜슬레이션 데이터를 이 페이지에서 임시 보관하고 있기 위해서 이렇게 크리에이트를 누르시면 되시겠고요. 저는 이미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잘 되어 있는 거 확인이 됐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제피어를 트리거 발동시킨 다음에 그 뒤에 액션으로 set state를 해서 이 인덱스 페이지에 있는 트랜슬레이션 데이터에다가 저희가 1번에서 만든 요 데이터가 트랜슬레이션 데이터죠. 그래서 요거를 그대로 보관하고 있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기 멀티라인 인풋 B에다가는 이니셜 컨텐츠 부분에다가 인서트 다이나믹 데이터를 눌러서 인덱스 페이지에 있는 트랜슬레이션이라고 하는 데이터 안에 있는 아웃풋을 보여줄 거다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해놓으면은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이번에는 한국어, 제가 다른 언어로 잘 해석을 할 줄 몰라서 지금 영어로 한번 해보고 다른 언어도 한번 바꿔볼까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노코드가 너무 재밌어. 노코드 개발이 재밌어. 이렇게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번역하기 눌렀는데 조금 기다려 볼까요? 네, 이렇게 나오게 되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나오시면은 정상적으로 잘 잡히시는 거고요. 지금 약간 시간차가 있잖아요. 왜냐면은 챗GPT를 통해서 데이터가 한번 이제 해석이 되고 또 그걸 넘겨받는 시간차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번역하기 버튼 눌렀을 때 여기에 어떤 로딩 바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UX적인 부분들은 저희가 요 뒤에서 좀 더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한번 로딩 바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전에 저희가 한국어, 뭐, 예를 들어서 영어 이렇게 설정을 하고, 안녕하세요 라고 쓰고 난 이후에 번역하기를 누르게 되면은 이게 이제 번역하기까지 시간차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오른쪽에 이렇게 시간차를 두고 결과값이 나오게 되는데 기다리는 동안 이게 뭔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좀 표시해 주기 위해서는 이렇게 로딩바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조금 이런 이제 UI 부분들을 개선을 해볼 건데요. 먼저 저희는 구글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로 들어가셔가지고요. 구글 이미지 쪽에서 로딩 GIF라고 검색을 해주시면요. GIF 그러면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GIF는 이제 움직이는 이미지를 말을 하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요걸로 마우스 우클릭을 눌러서 이미지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 누르고요. 로딩이라고 하겠습니다. 로딩 아이콘 이렇게 저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 버블로 들어와서 이미지를 하나 넣기 전에 요 지금 멀티라인 인풋이 그룹 바디 안에 들어가져 있는데 이 그룹 바디의 레이아웃을 저희가 컬럼으로 돼 있거나 로우로 돼 있다고 하면은 얼라이언 투 패런으로 바꿔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미지를 이렇게 가져와서 여기다 한번 넣어보고요. 근데 이제 그룹 바디에 얼라이언 투 패런은 바둑판식으로 이렇게 9가지 포지션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요. 저는 이 가운데에 넣어보도록 하겠고요. 이미지를 너무 크게 넣었다고 하면은 이미지 크기를 먼저 줄여주도록 하겠습니다. 한 40 정도로 줄여보고요. 그 다음에 비율을 고정시키면은 1대1로 변할 것이고 너무 작은 것 같아서 60 정도로 바꾸고요. 그리고 이 이미지 안에다가는 저희가 방금 전에다가 다운받았었던 이미지를 이렇게 가져와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거를 로딩이라고 바꾸고요. 조금 큰 것 같아서 한 52 정도로 바꿔보도록 하고요. 자, 이 로딩은 이제 저희가 좀 조건을 설정해야만 합니다. 평상시에 계속 이렇게 보이면 안 되고 뭔가 조건에 따라서 보여질 때랑 안 보여질 때가 설정되어야만 하겠죠. 기본적으로는 안 보여지게끔 하기 위해서는 여기 부분을 체크박스에 체크를 해제하게 되면은 이 엘레멘트, 이 요소는 평소에 보여줄 것이다가 처음에는 체크되어 있는데 체크를 해제하게 되면은 보여주지 않는 상태가 기본값이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콜랩스까지 해주도록 하고요. 보이지 않을 때에는 자리 차지를 안 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여기 부분을 혹시라도 이 이미지가 얼라이언트 패런의 특징은 이 요소들끼리 겹쳐져 있는 겁니다. 이 요소들끼리 겹쳐져 있다고 하면은 이 로딩바가 더 위에 가 있어야만 하는데요. 더 위에 가 있게끔 하려고 하면은 이미지에 마우스 우클릭을 누른 다음에 브링 투 프론트를 하게 되면은 위로 가질 거고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위로 가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자, 그 다음에 조건을 설정해 보도록 할 건데요. 컨디셔널을 눌러서 여기에 이 멀티라인 인풋 B의 값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일 때와 근데 만약에 이렇게만 해놓고 이거를 보여준다고 하면은 그럼 평상시에 계속 이 로딩바가 있는 형태가 되겠죠. 그러면 이건 추가적인 조건이 필요한데요. 우리가 이제 MT를 다시 한번 누르면은 이 옆에 more이라고 나오는데요. more를 눌러서 and 그리고 조건을 하나 설정을 하고요. 어떤 조건이 추가적으로 만족되어야 이게 보여지게끔 할 거냐면 이 인덱스에
지금 설정되어 있는 트랜슬레이션의 값이 is not empty. 뭔가 채워져 있다고 하면은 그러면 보여진다 라고 하면 되겠죠. 자, 다시 한번 이 멀티라인 인풋에 비해 비어있는 상태이고 동시에 이 인덱스의 트랜슬레이션이라고 하는 데이터 값이 들어가져 있다고 하면 is not empty는 뭔가 들어가져 있다면 이라는 거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 번역하기 버튼을 눌렀을 때 이때 이제 저희가 뭔가 값이 들어가게 되잖아요. 예. 이 이전까지는 값이 없는 상태일 거기 때문에 is empty인 상태일 거기 때문에 그때에는 당연히 이 로딩바가 안 보여질 거고 이 이후에서부터 보여지게 되겠죠. 그리고 멀티라인 인풋이 비어있는 상태다 보니까 두 가지 만족하는 경우에 이게 보여지게끔 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제가 한국어, 영어 무슨 일 있어? 라고 하고 번역하기를 한번 눌러보도록 하면요. 자, 이렇게 이제 로딩바가 생기죠. 그리고 이제 멀티라인 인풋에 어떤 값이 들어가게 되었을 때에는 이게 없어지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시면은 유저들 입장에서는 조금 더 어떤 이제 유저 경험이 좀 더 개선될 것이기 때문에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저희가 챗GPT의 이미지 분석을 한번 요청을 해볼 겁니다. 우선은 먼저 결과값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면요. 저희가 이미지를 하나 이렇게 첨부를 하고 난 이후에 이 이미지에는 이제 텍스트가 좀 들어가져 있는데 실제로 좀 어떤 텍스트가 들어가져 있는지를 보면은 이런 텍스트가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텍스트를 한번 번역을 해봐 달라고 요청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해당 이미지에 있는 내용을 영어로 해석해줘. 자, 그러면은 챗GPT에 그 요청이 들어가게 되고 그 결과값이 조금 기다려보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죠. 지금은 이제 번역을 의뢰한 형태인데 챗GPT에서는 번역뿐만이 아니고 이미지 비전을 활용해서 어떤 사물 분석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꼭 번역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우선 저희가 이제 요 사진 첨부할 수 있는 부분들을 먼저 만들어 봐야만 하겠죠.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면은 우선 요 아래에다가 픽처 업로더라고 하는 인풋 요소를 하나 여기다가 이렇게 갖다 놓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이스홀더는 지워버리고요. 레이아웃을 눌러서 60 픽셀로 가로와 세로 사이즈를 바꿔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아이콘 요소를 하나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콘 요소를 이렇게 가져와서 카메라라고 검색해 하시면요. 네, 보이실 거고요. 그 다음에 검정색으로 바꾸고 요 픽처럼드를 누른 상태에서 Shift 누른 상태에서 아이콘을 누르면 같이 선택이 되시죠. 그래서 여기 요소 위에서 마우스 클릭을 하고 얼라이언트 패런 레이어끼리 같이 겹칠 수 있는 이 컨테이너로 감싸보게 되면은 이렇게 감싸지게 되고 요 그룹이 생겼는데 그룹 이름을 저희가 뭐로 할 거냐면 사진 첨부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 아이콘을 눌러서 레이아웃을 눌러보게 되면은 가운데로 센터로 갈 수 있도록 하고요. 자, 여기까지 해놓고 나서 한번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볼까요? 이렇게 바뀌었죠. 이미지를 이렇게 집어넣으면은 픽처 업로더의 가장 큰 단점은 이제 이렇게 좀 이쁘지가 않아요. 뭔가 이게 딱 꽉 차 있지도 않고 우리가 픽처 업로더의 설정 값을 보게 되면은 뭔가 이 이미지를 사이즈를 꽉 채울 수 있게끔 한다든지가 안 되고 원래 본래 이미지에 대한 비율만큼 본래 이미지 비율이 이렇게 좀 제가 핸드폰으로 찍어서 세로가 길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 이미지가 좀 보기가 안 좋기 때문에 이거를
저희는 약간 좀 트릭을 사용해서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좀 더 이제 UI적으로 이쁘게 만들어 볼 건데, 이미지를 이렇게 가져와서, 이미지 요소를 가져와서 여기다가 바로 넣어도 되긴 하지만 이 엘리멘트 트리 쪽에다 넣으셔도 돼요. 다만 그룹 사진 첨부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이미지를 저희는 센터로 맞춘 다음에 60픽셀로 바꾸고 비율도 고정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이미지 안에다가 이제 설정할 이미지는 어떻게 저희가 지정을 할 거냐면, 워크플로우를 좀 만들어 봐야만 하는데요. 픽처 업로더에 이미지가 첨부되었을 때 그 이미지를 여기다가 보여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픽처 업로더에 이미지가 들어가게 되면은 그 이미지를 잠시 보관할 수 있는 스테이트를 먼저 만들 건데요. 인덱스 쪽에서 저희가 스테이트를 만들기 위해서 I 버튼 누르고 스테이트를 이미지라고 한번 쓰고요. 그다음에 스테이트의 데이터 형태가 이미지로 만드시면 되겠죠. 그리고 워크플로우를 들어가 보게 되면은 우리가 New 워크플로우를 누르게 되면은 이제 바로 뭔가 워크플로우를 이제 생성할 수가 있는데요. 어떤 조건을 설정할 거냐면 인풋 창 안에 상태값의 변경이 있을 때라고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픽처 업로더 같은 경우에는 인풋 유형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픽처 업로더의 상태값에 변경이 있었을 때 그때 set state를 해서 인덱스에 방금 전에 만들어 놓은 이미지 안에다가 픽처 업로더에 들어가져 있는 이미지를 여기다 보관을 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픽처 업로더에 들어가 있는 값, 이미지겠죠? 이미지를 여기 스테이트 값에다가 잠시 보관해 놓고 그 다음에 요 픽처 업로더를 눌러서 여기는 이제 컨디셔널을 한번 설정해 볼 건데요. 만약에 인덱스에 이미지에 뭔가 이미지가 들어가져 있다고 하면은 얘는 안 보여주도록 할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보여지지 않을 때에는 콜랩스까지 할 거예요. 네, 그리고 이걸 한 번 더 복사해서 요 아이콘 요소에다가도 똑같이 마우스 클릭 눌러서 페이스트를 하고 얘도 안 보여줄 겁니다. 네, 이미지가 들어가져 있다고 하면은 콜랩스까지 할 거예요. 근데 얘는 이제 반대인데요.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는 안 보여지고 콜랩스까지 미리 해놓고 언제 보여줄 거냐면 인덱스에 이미지가 들어가져 있다 하면은 is not empty가 이제 들어가져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is not empty 들어가져 있다 하면은 이때는 보여줄 것이다. 앞전과 반대겠죠. 자, 그러면은 이 이미지 요소 안에는 인덱스에 있는 이미지를 보여줄 거고 이때에는 스트레치를 사용을 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면요. 자, 그럼 잘 됐는지 한번 볼까요? 이거를 이렇게 넣게 되면은 자, 이렇게 들어가게 되죠. 이미지를 조금 여기 모서리를 이제 약간 둥글게 좀 만들고 싶다 하면은 라운드니스를 4 정도로 설정을 해서 하면은 조금 더 괜찮겠죠? 이렇게 넣게 되면은 됐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서 또 뭐 삭제 버튼 만들어서 그걸 변경할 수도 있긴 한데 그렇게 되면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우선 여기까지만 해놓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번역하기를 눌렀을 때 이 이미지 안에 있는 내용들을 분석하게끔 할 건데요. 어떻게 할 거냐면 자, 번역하기를 눌러보게 되면은 앞전에 설정되어 있는 워크플로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 워크플로우는 조건을 하나 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인덱스에 이미지가 비어있는 상태로 가면은 이 워크플로우를 따르게끔 하고 그 다음에 얘를 카피해서 한 번 더 여기 누른 상태에서 페이스트를 하게 되면은 똑같이 복사가 되죠. 근데 얘는 이제 다른 조건을 반대의 조건을 설정할 겁니다.
이미지가 뭔가 들어가져 있는 상태일 때는 그때는 create 만들고 여기 이미지 안에다가 지금 인덱스에 들어가져 있는 이미지 값을 설정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잽도 새롭게 하나 만들 거예요. 그래서 플러그인 들어가서 이번에는 이미지 analysis라고 하고 translation이라고 설정하고 그 다음에 제피어에 들어가 봐야만 하겠죠. 자, 제피어에 이렇게 들어와서 create를 눌러보도록 하고요. new 잽을 눌러서 여기에 버블로 선택을 하고요. new workflow 트리거 어카운트도 잘 선택을 하시고요. 다음에 앱 ID, 앱 버전, 잽 ID, 이미지 애널리시스로 선택을 하면 되겠죠. 다음에 continue를 하고요. 우리가 이제 테스트 트리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가 테스트 트리거를 누르게 되면은 아마 이미지가 지금은 없을 겁니다. 이미지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테스트 데이터를 하나 만들어야만 해요. 워크플로우 들어와서 여기에 이미지 애널리시스로 바꾸고 1번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한번 프리뷰에서 저희가 테스트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서 해당 이미지를 한국어로 번역해줘 라고 하고 번역하기를 누르게 되면은 아마 이렇게 한번 얼럿창이 뜨시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find new record를 누르게 되면은 방금 전에 이제 만든 테스트 데이터가 나올 겁니다. 자, 이렇게 나오죠. 그럼 이걸 가지고 continue with selected record를 누르셔가지고요. 우리가 챗GPT로 그 다음에 연결을 해볼 거예요. 액션 이벤트는 Analyze Image Content with Vision 이걸 선택하시고요. Continue를 해서 첨부된 이미지를 뭐 이거는 이제 지정하면 됩니다. 뭐 뭘 해달라고 하면 되는데 저는 그냥 사실 요청사항을 여기다가 좀 더 뭐 여기 프롬프트에 적어놓은 요청사항으로 뭔가 작업을 수행해줘요라고 해도 괜찮은데 저는 아예 그냥 기본값으로 뭐 영어로 해석해줘라고 하도록 하고요. 자, 여기가 중요한데요. 우리가 이미지를 이제 아까 보게 되면은 이미지는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 이미지가 저장되어 있는 링크가 나오게 돼요. 이게 어느 링크냐면 저희 버블에서 보게 되면은 여기에 데이터를 들어가고 파일 매니저를 들어가 보게 되면은 이 이미지를 눌러봤을 때 여기입니다. 이미지가 저장되어 있는 클라우드 링크예요. 근데 이 뒤에 보면은 HTTPS가 붙어져야만 이 이미지의 통신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이미지 요소 앞에다가 HTTPS 클럽만 찍고 그 다음에는 이제 슬래시 블라블라니까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게 했을 때 결과값이 잘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고요. 우선은 결과물 포맷을 좀 어떻게 전달해 달라고 할 거냐면 결과물 형식은 번역해줘라고 해야 되겠죠? 번역된 결과물만 수출해줘라고 하고요. 컨티뉴를 해서 테스트 스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미지에 접근을 해서 이렇게 분석을 하고요. 분석된 결과값이 이렇게 나왔죠. 똑같이. 다음에 여기에 add 스텝을 눌러서
버블로 이 데이터를 이제 보내줘서 변경을 시킬 겁니다. modify를 선택하시고요. 앱 아이디 아까와 같은 똑같은 앱 아이디로 선택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앱 아이디 선택하고 그 다음에 앱 버전, 그다음에 데이터 타입, 네, translation, thing 아이디는 여기서는 고정된 상수값이 아니고 이제 변수니까 커스텀으로 바꿔서 요 어떤 아이디로 이제 그 데이터를 찾을 거냐면 요 아이디 고유 키 값이 있으니까 요 고유 키 값을 가지고 찾을 겁니다. 저희가 필요한 거는 이제 여기서는 아웃풋만 저장시키면 되니까 아웃풋에다가 챗GPT에서 나왔던 결과물을 이렇게 저장을 시켜주면 되고요. 컨티뉴에서 테스트 스텝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웃풋에 이렇게 들어가졌고, 그러면은 저희 데이터로 한번 들어가 봤을 때, 자, 이렇게 저장이 잘 되었죠. 됐습니다. 여기까지 하셨으면은 퍼블리싱까지 꼭 하시고요. 퍼블리싱까지 완료하셨다 하면은 실제로 이제 프리뷰 모드에서 한번 잘 작동을 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똑같은 이미지이긴 한데요. 이미지를 한번 이것도 가져와서 사실 이때는 여기 프롬프트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번역하기를 눌러도 돼요. 예, 왜냐면 지금 제피어를 통해서 기본적으로 어떤 작업을 수행하라고 해놨기 때문에 예,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이번에 좀 아니면 다른 요소로 한번 해볼까요? 제가 이미지 중에 좀 다른 이미지가 있어서 이걸 가지고 한번 해보면요. 이미지를 번역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뭐 광고 이미지이긴 했는데요. 이 광고 이미지도 예, 아마 이게 맞을 거예요. 광고 이미지 내용이. 그래서 뭐 이런 내용이었는데 예, 정확하게 이미지 내용을 해석을 하고 번역된 결과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해서 챗GPT를 활용한 이제 이미지 분석까지 해본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